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이제 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부자들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부자 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4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보고서인데요. KB금융지주에서 나오는 거고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부자는 이제 이들이 정의한 부자는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분들을 부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46만 1000명. 지난번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는 가구 단위로 했는데 이건 이제 개인 단위로 한 건데요. 46만 1000명으로 이제 전년 대비 한 1%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0.9%, 그러니까 1%안 되는 분들이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분들인 거고요. 뭐 부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지만 최근 1년이 가장 늘어난 숫자가 좀 적었던 그런 한 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부동산도 조금 주춤했었고 최근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의 부자 수 현황을 보시면 역시 서울이 이제 가장 많고 20만 명 정도 있고 경기도 뭐 10만 명 뭐 이제 이렇게 됩니다. 금융자산은 한 2.9% 정도 확대가 됐고 전체 이제 부를 차지하는 것에 부동산은 한 10% 정도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빌딩도 사고 뭐도 사고 하셨던 것 같은데 부의 증가를 견인했던 게 이제 그런 거다. 이 조사는 이제 올해 7월에서 9월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이제 금융자산이 아까 2.9%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10억에서 100억 미만의 자산가가 42만 명. 아까 그 전체 부자 중에 이제 규모로 따지면은 이제 한 거의 8, 90% 정도가 이제 이분들인 거고요. 100억에서 300억 미만의 고자산가는 2만 9천 명. 그리고 300억 이상의 초고자산. 금융자산이 300억이 넘으면 이분들은 도대체 전체 자산이 얼마일까요? 하여튼 이분들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평균을 보면 한 25억 정도, 168억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부자분들은 거의 20몇억, 30억 이상은 들고 있어야 금융자산으로 이 정도는 들고 있어야 부자이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부의 규모로 놓고 보면 이제 초고 자산가가 거의 45%를 갖고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10,000명이 이분들 걸 다 갖고 이분들을 포함해도 뭐 더 많이 갖고 있는 건데 항상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금융 자산의 비중은 전체 자산의 한 38.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이 한 55% 정도 되고요. 금융 자산이 38.9%인데 이제 23년에서 24년 이렇게 놓고 보면 부동산이 조금 줄어들었고 금융 자산을 조금 늘린 이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구성이 조금 바뀌었고요. 이제 그 중에서 거주용 주택이 32%, 그리고 유동성 금융자산이 11.6%, 그리고 거주용 외주택이 10.9%, 빌딩이나 상가가 10.3%, 예적금이 8.7%, 현금도 꽤 많이 갖고 계시죠. 주식이 7.4%인데요. 그래도 전년 대비 0.8%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주식 투자를 조금 더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 부동산 투자 수익의 경험이 좀 증가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돈 번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금융 투자 32.2%, 금융 투자에서 수익 났어요 하는 분 32%, 거주용 부동산에서 수익 났어요 하는 분이 25%, 거주용 외 부동산에서 24.8%가 수익이 났습니다 하는 분들이고, 손실 발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10% 내외이기는 한데 올해 같은 지난 1년간 그 사이에 봤을 때 손실 보셨던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이제 그냥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금이나 보석 투자를 해서 수익 경험을 하셨다는 분이 3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이나 거주용 외 부동산보다 금에 투자해 갖고 수익 낸 분들이 30%나 되는 좀 특이한 이런 데이터가 잡혔는데 올해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하여튼 그런 또 상황들에 투자를 잘 하셨나 봅니다. 근데 부자들도 자산 관리가 참 어렵네요 하는 대답을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부동산 투자, 금, 보석, 그리고 국내 금융 투자에 좀 관심이 최근에는 있다고 하고요. 이제 기대 이하의 수익률이 나거나
국내 금융 투자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면 세금 이슈, 아니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투자 정보나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정보가 되게 많고 이 부족함을 못 느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 않으신가 봅니다. 25년에는 어떤 쪽에 많이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주식하고 금과 보석에서 고수익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향후 1년 내 유망 투자처 1순위는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주용 주택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등이었는데 이게 3등으로 밀렸더라고요. 거주용 주택 자체가. 2등이었네. 1등이 주식이고 2등이 거주용 주택이었는데 3등으로 밀려났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거주용 주택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거주용 외주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률 어느 정도 기대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국내 주식은 약 16.9%, 해외 주식 16%, 펀드는 14.5% 정도 수익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 금융자산이 이 많은 분들도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러니까 충분하진 않겠지만 이 정도 수익이면 어느 정도 기대치를 만족시킨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끔 투자하다 보면 너무 욕심을 내다가 수익을 못 내고 오히려 다시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요걸 좀 참고해서 수익을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금융 투자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현상 유지를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도 뭐 유지하겠다가 63%, 예적금 73%, 펀드 87%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투자 금액을 줄이겠다 쪽도 주식 21%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는 쪽과 줄이겠다는 쪽이 이제 공존을 합니다. 당연히 공존을 하긴 하는데 언제든 23년에는 사실 늘리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더 불확실하게 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금투세가 해결이 안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더 조금 조심스러운 이제 그런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익 실현 다 해놓고 내년에는 좀 안전하게 하려고요.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건 이제 몇몇 분들 모셔다 놓고 이제 따로 인터뷰를 한 거여서 그러니까 그 분들의 의견인 거지 전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때 이제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기다려 보겠다 이런 소리인 것 같고, 현금성 자산을 좀 늘려보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부자들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총자산 100억 원 있어야 부자다. 근데 이 대답의 비율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 저희가 보기엔 부자 같은데 47% 정도는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분들의 30% 이상은 10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부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42세에 사업소득이랑 이제 부동산 투자 수익으로 한 7억 4천 정도의 종잣돈을 마련해서 이제 이걸 막 불리는 거죠. 마련했던 이제 방법들이 아까 이제 사업 수익, 부동산 투자, 뭐 부모의 뭐 상속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종잣돈 마련해서 계속 잘 굴려서 이렇게 10억 이상, 막 100억, 300억 이렇게 이제 수익 금융자산을 만드셨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자산 증식을 했냐? 사실은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자산 증식을 위한 성장 동력은 소득 잉여 자금.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벌어서 남은 돈을 이제 잘 투자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자산이 이제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 자산 배분을 잘해서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축적한 거고, 그 다음에 부채를 잘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소득 잉여 자금이 한 이제 7,600만 원 정도 1년에, 거기에 이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한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부동산으로 이제 전환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부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74%, 75%가 부채가 있어요. 임대보증금도 당연히 많겠지만 금융부채를 갖고 계신 분들도 43%나 되는 거죠. 아니 무슨 그 자산이, 금융자산이 10억이 넘는데 웬 부채가 있어? 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부채를 적극 활용하는데
적정한 부채는 몇 퍼센트 정도 생각하십니까? 하는데 한 15% 생각하는데 14.6%인가? 근데 실제 쓰는 거는 12% 이내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빚지면 큰일 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영리하게 부채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봤는데 75%가 3년 이상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셨고요. 총 자산이 막 100억 넘어가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막 한 10년 이상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해외 주식, 이제 외화 예적금이나 이제 현금으로 달러를 갖고 계신 것들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고요. 중단한 적 없이 꾸준히 투자했다는 분들이 이제 초고액 자산가들 중에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에도 관심이 많은데 작년에는 4.3%밖에 나는 가상자산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비율이 이제 4.3%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7.3%까지 늘어났고요. 향후에 이제 가상자산 투자해 보시겠어요? 이제 뭐 이런 이유들을 물어봤더니 유망한 투자처인 것 같다. 이게 이제 복수응답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는데 수익률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비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등등등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정말 초고액의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성이 심해서 나는 안 할래요. 뭐 이런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이제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아,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부자들처럼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도 금융자산 10억이 넘는 부자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시죠. 이러한 얘기들 계속 들으면서 부자 되는 공부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아시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